네, 이전 메르스 정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전국 상황,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새정치연합 한정혜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여야가 같이 만나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만나고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 회의도 주재하고 지시도 하고 조금 이제 좀 정돈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누가 최종 책임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굽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뭐 총리가 있으면 총리한테 맡길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최경환 대행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 대통령이 신임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같지가 않고 그러면 저는 뭐 대통령이 하루에 한 번은 TV 나와서 상황 설명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사실,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오늘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거냐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정말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만 해도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경환 이 총리 대행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이 전체를 지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영희 의원님은? 대통령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기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가장 이제 빨리 만들어진 게 문영표 장관이 지금 본부장으로 있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라고 해서 5월 20날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보건복지부 안에 만들어졌죠. 이것은 삼성병원에서 일본 환자 확진하고 난 뒤에 바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됐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그냥 질병관리본부장을 그 장으로 하는 대책본부 전체를 총괄하는 장으로 해서 아주 가볍게 사실은 넘어간 거죠. 그 뒤에 일이 이제 커지고 난 뒤에 만들어진 게 국민안전처 장관이 이끄는 범정무 메르스 대책지원본부가 6월 3일자로 만들어졌고요. 또 문영표 장관이 팀장으로 있는 민간합동대응 태스크포스 팀이 6월 3일자로 또 역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청와대의 정책조정수석이죠. 현정택 수석이 반장이 되는 메르스 긴급 대책반이 만들어졌고요. 또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 산하에도 메르스 대책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을 보면 청와대에 만들어져 있는 메르스 긴급 대책반과 국무조정실 산하의 메르스 대책반이 두 개 다 부처 간의 정책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이에요. 같은 업무를 하는 두 개의 기구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박인영 국민안전처 장관이 이끄는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겁니다. 기구가 없어서 뭘 대처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어제죠. 대통령께서 이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에 나타나셔서 상황실을 방문해서 지시한 것이 뭐냐면 메르스 관련 즉각 대응팀을 만들어라라고 또 지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즉각 대응팀이 민관 공동팀장을 두고 있는데 김우주 이사장이라고 해서 그 문영표 장관이 팀장으로 있는 민관합동대응 태스크포스 있습니다. 6월 3일자로 만들어져 있는 여기에 이분 김우주 대한 그 감염학회 이사장께서 들어가 계세요. 여기는 문영표 장관이 팀장이죠. 그런데 이분을 쏙 빼오셔가지고 메르스 관련 즉각 대응팀이라고 굉장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병원을 즉각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권한, 또 행정지원 요청을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까지 주셨는데 여기에 공동팀장이라 그래가지고는 장옥주 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 김우주 이사장을 앉히신 거죠. 지금 설명 들으면 좀 뒤죽 도대체가 근데 이제 어디를 컨트롤 타워로 해야 되느냐. 기구가 많더라도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해주고 그거를 이제 총괄할 수 있는 이제 주체가 있으면은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역할을 분명히 주고. 그게 안 되는 근데 거죠. 이제 지금 이제 문영표 장관의 영이 좀 제대로 안 서고 또 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 한 사람을 확실히 지명을 해서 그 총괄 역할을 부여를 해야 돼요, 사실. 대통령이 특히 미국을 가고 싶으면. 맞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그 자체도 지금 컨트롤이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는 없고 타워만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정부가 왜 제대로 못하냐고 이제 국민들이 막 질타했잖아요. 또 정치권도 질타했잖아요. 그때마다 뭘 한다고 하면서도 뭘 기구 하나씩 만든 모양이에요. 만드는데 이게 이제 행정부처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책기구가 만들어지면 보고서를 생산합니다. 이 많은 기구들이 다 보고서만 생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보고서의 자료는 누가 만들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만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환자가 몇 명 발생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그 데이터만 서로 확보하려고 하는 어제 말이에요. 어제 저희 시간에 조창현 교수를 모셨는데 이분이 딱 이러더라고요. 방역 행정은 몸으로 때우는 현장 행정이어야 되는데 이번 사태에서 보면 중앙정부 부처부터 해서 전부 탁상 행정만 하고 있다. 페이퍼만 보고서만 만들고 있다. 이러니 메르스가 잡힐 리가 있느냐 이러시더라고요. 통탄하시더라고요. 기구가 많기 때문에 그게 더해지는 거죠. 각자가 다 매일매일 상황 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어딘가에는 모르지만. 글쎄 말이에요. 뭔가 일을 한다고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별로 토를 달고 싶지 않은 게 지금은 저런 비판 받아도 싸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 말씀드립니다. 문영표 장관이 아까 영이 안 쓴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문영표 장관한테 메르스 사태를 차단하고 수습하는 걸 기대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스 사태 한 와중에 책임 부서의 장을 바꾸는 거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바꿔서 뭔가 좀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냐. 지금이라도 바꾸자. 이런 또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야권에서 주로 저는 그런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고요. 문제는 문영표 장관이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 것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학수 차관도 사실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질병관리,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렇게 일해오셨던 경력도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만 일하셨습니다. 문영표 장관이 경제 전문가시기도 하죠. 그러면 가장 좋았던 게 처음에 일이 터졌을 때 이것은 사실은 민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빨리 불러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어야 됩니다. 뭐 장관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고 민간에서의 전문가들을 풀로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행정 조치만 적절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러면 바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봤을 때 저는 그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장관이 오시면 또 보고 받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걸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소모되는 것,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낭비적일 수 있다. 일단은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빠른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문영표 장관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러나 전문가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책임을 져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르스를 지금 냉정하게 보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다. 과거 사스보다도 심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이제 잡힐 가능성이 높고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병의 전염이 아니라 공포의 전염이 저는 더 큰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뭐 잘못된 괴담이라든지 유언비어라든지 그래서 문영표 장관은 지금 뭐 병원 통제 중심으로 맡아왔기 때문에 그걸 막고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사회 전반의 공포를 잡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역할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능한 대안은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꺼리신다면은 지금 내각에 보면 당 대표도 하고 황우여 장관도 있고 사회부총리죠.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도 사실 경제만 한 게 아니라 원내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 이건 정치적인 역할이에요. 사회 공포를 잡는 부분은.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총대를 메고 메르스 부총리를 자임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대통령한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이건 그리고 지금 저희 당에서 장관 5명이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당 입장에서 부끄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다섯 분들이라도 협력을 해서 지금 하태경 의원님 말씀이 참 고민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청원 최고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새누리당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시하면 군대도 움직일 수 있고 대통령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데 이들이 왜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현재 내각에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하나는 이러한 권한의 위임은 그럼 누가 주어야 되는가? 그거 대통령께서 좀 찍어주셔야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들어가 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는 있겠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의 내각의 분위기를 보면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누구 한 명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이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권한을 위임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 초이노믹스 같은 걸 하잖아요. 뭐 근해노믹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요.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모든 걸 독점하려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아까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저는 최경환, 황우여 두 분한테 하신 쓴소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게 정확하게 직제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두 사람의 부총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정부조직법 개편해서 부총리로 격상시켜 준 거 아닙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고 황우여 사회부총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제 파트를 총괄하라는 경제부총리가 있고 그렇죠. 사회 파트를 총괄하라는 사회부총리가 있는 건데 지금 의료 보건 쪽은 사회 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또는 문화부나 이런 이 사회 파트 장관들하고는 이 황우여 부총리가 정책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이때 왜 황우여 부총리가 뭐 스스로 안 나서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거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런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대통령하고 소통, 팀워크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인 일처리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세상이 다 하는 일이고 대통령하고 더 가까운 사람은 최경환 부총리예요. 아 그래요? 그거 모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는 애초에 일이 터졌을 때 그때 OECD 회의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초기 대응에 이 최경환 부총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스탠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사실 뭐 이 정부랑 권력은 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봐요. 권력은 대통령하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모임이고 그래요. 그 모임이 이제 정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할 때 가장 큰 힘이 난다고 보고요. 지금 내각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경환 부총리가 뭐 총리 대행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또 이미 메르스 종합대책도 최경환 부총리가 발표도 했고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이라도 총대를 메고 전선에 나서라. 컨트롤 타워 1순위 대상은 최경환 알겠습니다. 뭐 만약에 그렇게 조정이 된다면 그리고 뭐 대통령이 이번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책임지고 만드셔 그러면 또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문영표 장관 사태로는 뭐 그건 정말 이게 사태 끝난 다음에 해도 될 지역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아까 이제 두 분이 다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이제 주목하고 인용하셨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사실 발언을 한 건데요. 이 대목에 보면 이제 두 분이 인용하신 부분 말고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각이 전부 다 대통령만 쳐다보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뼈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새누리당 의원이 5명이나 지금 장관으로 가 있네요. 역대 정권에 비해서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또 무슨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부총리, 또 유일호 의원, 그렇죠? 유기준 장관. 유기준 장관, 그리고 김희정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정치인 장관들한테만 이 얘기를 할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런 발언이 이 최고위원 입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하태경 의원. 저도 내면에 뭐가 복선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도 그쪽 친박 아주 가까운 의원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 모릅니다.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겪은 대통령 스타일은 누가 열심히 일하고자 할 때 이걸 막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최경환 부총리나 황우여 부총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잘 안 됐을 경우에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책임을 질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청원 최고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아마 선출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했을 때 그것이 물론 잘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메르스 전국이 메르스 관련한 국면이 걷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사실은 일이 커지면서 이때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오히려 선출직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책임지겠다고 하고 사표 써놓고 시작했는데 일이 잘못되면 장관 그만두더라도 선출직은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총선이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유권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이주영 장관 때 세월호 때 해수장관이었잖아요. 임명된 지 열흘 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습니다. 현장에서 어쨌든 가장 오랫동안 그렇죠. 이 지키면서 유가족들과 함께 했고 사실 처음에 얼마나 구박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세월호 상황을 여기까지 어쨌든 수습하는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박수 쳤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아마 아까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방역과 관련한 사항은 사실은 그런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역과 관련한 체계를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더 일이 커지지 아니하게끔 하는 굉장히 빠른 판단들을 좀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게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좀 약간 불편한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근데 저는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방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기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정말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없는가. 저는 들어가신 분들이 아무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분위기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방역과 관련해서 처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개별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부총리 되시는 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전문가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정보가 단절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두 분 정도한테 들었을 텐데 그 들은 얘기를 전달할 정도까지도 안 됐던 거 아닌가. 그건 너무 좀 과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정보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새 정치가 힘들다가 이쪽이 좀 힘들어지니까 너무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죠, 사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능력.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보는 게 초기에는 정말 저 분야 제가 하나도 모른다. 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오히려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일이고 이 병역 잡는 거는 지금 많이 잡혔어요. 여러 가지 조언들이 올라오고 하면서 체계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무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미국에도 에볼라 짜르가 방역 전염병 전문가가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금 자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여권에서 이렇게 통탄하는 소리, 이게 자성하는 소리이기도 한데 나오는 것 자체가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방미가 5일 후로 다가왔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방미를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지금이라도 좀 늦추자, 연기하자 또는 일정 조정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다른 자리에서는 방미 연기를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꺼냈던 거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민심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에 다음하고 네이버가 있어요. 다음은 대체로 반정부고 네이버는 약간 중립적인 이런. 그 다음 쪽에서 항의할 것 같은데. 댓글이. 댓글이. 기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그렇게 봅니다.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네이버에 대통령 방미에 대한 댓글을 보면 몇 천 개가 거의 100%가 부정적이에요. 그만큼 지금 민심이 이반되어 있다는 그런 심각성을 대통령이 자각하셔야 된다. 네. 이런 걸 여당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네. 제가 총대를 그냥 개인적으로 맸어요. 맸고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방미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청와대에서 꼭 가야 되는 일이 있다. 우리 국위에 정말 중요하다. 메르스 잡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있으면 국민들한테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불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라서 반드시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일정은 최대한 단축해야 된다. 이게 외교 문제니까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그렇죠. 몰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때문에 꼭 가야만 된다고는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일정 중에서 국민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 이 문제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워싱턴 갔다가 휴스턴 가더라고요. 휴스턴 가는 건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휴스턴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는 청와대에서도 조심스럽게 지금 뭐 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가더라도 좀 그런 설명과 사전 설명과 일정 조정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한정희 의원께서. 아마 이번에 미국 방문하시면 뭐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조금 민감한 것들 몇 가지를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남중국 네. 분쟁에 대한 입장 같은 거, TPP 가입 문제 등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라고는 들었습니다만 이제 좀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게 대체로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자리를 비우셨을 때 굉장히 좀 국내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게 국민적 불안감이 또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비우신다라고 하면 이게 불안감이 조금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어찌 보면 대통령께서 방미를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메르스 공무원과 관련해서 국민과 함께 진정으로 고통을 같이 하고 반드시 또 해결해낸다라고 하는 이런 굳건한 의지, 또 그 의지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컨트롤 타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방미를 하거나 국내에 계시거나 큰 문제는 또 아니라고는 봐집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 들으면서 문득 생각 떠오르는 것이요.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메르스 이번 주 안에 잡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 인용을 제가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최경환 부총리의 그 발언 좀 찾아봐 주세요. 근데 그런 걸로 보면 뭔가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전면에 나서고 총대를 메고 하여튼 뭐 조금 나름대로 좀 이 확신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그냥 최경환 부총리가 자임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테니까 그럼 어느 정도 그런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방미는 방미대로 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뭐 일정 조정까지. 그렇죠. 예. 근데 되게 그렇게 지금 정리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에도 그랬지만은 처음에 3차 감염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 지금 3차 감염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4차 감염까지도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삼성 서울병원에서 대형 병원으로 퍼졌어요, 지금. 뭐 서울, 아산 등등.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 잡는다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예.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이 대통령 방미 기간에 더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를 상당히 자극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누가 젊은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임산부원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요 돌이킬 수 없는 레임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한테 정말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지금 대형 병원으로 다 퍼졌기 때문에 한 열흘간은 매일 뭐 한 자리 이상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가 정말 예측도 잘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잡혀가신다고 그랬다가 지금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그러시는데 사실 메르스
관련한 사항을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2003년에 있었던 사스 때와는 좀 확연히 다른.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쭉 보면요. 이게 메르스가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생을 하고 전체 지금 이제 세계 감염자 수라고 나온 게 1,160명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 중에 95명. 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PD한테 확인 부탁한 그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금주 안에 메르스를 잡을 각오로 정부가 총력 대응을 그렇죠.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임하고 나선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상황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이제 보면서 또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도 지방자치단체도 처음에 혼란스러운 모습, 서로 갈등하는 모습에서 서로 손을 잡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두 분 이제 국회의원이시니까 4+4 회담 오랜만에 좀 보기 좋았거든요. 그건 뭐 어떻게 그 당 안팎에서 평가들이 있는지요?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국회에서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렇게 신종 전염병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되어서 아예 이번에 여야 대표들이 합의를 할 때는 이거 예산까지 올해 확보를 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박수 친 국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국회하고 정부를 또 엄밀하게 구분한 분도 계시지만 그냥 뭉뚱그려 정치권,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각되는 게 언론에 부각되는 게 주로 어쨌든 정부가 잘못하는 거 이게 많이 부각이 되어서 저는 뭐 지금 국회 분위기는 좋다고 생각되지만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에 좀 그 뭐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특히 대통령께서 좀 자주 보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각 지자체장 다 불러가지고 만나서 결의하는 모습 보여주고 예를 들어 외국 사례 보면 위기가 이제 정치권이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잖아요. 위기가 기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번이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아까 뭐 최경환 부총리가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정말 1, 2주 안에 잡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신뢰는 회복할 수 있다. 그런 기회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흐름에서 볼 때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밤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갈등을 겪다가 이제 이틀 만에 장관과 단체장들이 같이 자리를 하면서 이제 갈등을 해소시키고 이제 공동 대응 체제로 가는 거. 이 과정도 국민들이 상당히 이 긍정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시장은 그래도 이제 전 합리적인 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갔는데. 근데 이제 초반에 그렇게 한 것은 정부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이 양해를 하지만 이제 저희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저게 사심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모순되는 게 그 이번에 이제 공무원 시험 13만 명 이상이 모이잖아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시험을 강행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논리대로 하면 더블 스탠다드를 적용하지 않고 일관된 논리로 적용을 하면 그걸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험 연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합원 총회를 병원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조합원 총회를 바깥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1,565명 이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다 일일이 전화하겠다. 근데 길거리에서 전염된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해야 된다 했는데 13만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동하는 과정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학교를 가요. 시험 치러. 그럼 지금 학부모들이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시험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발목 잡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발목 잡는 것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잘 하신 거라고 봐집니다. 사실은 이런 특히 전염병과 관련한 것의 방역 체계를 만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절실한 것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정부가 그 선제적 조치에서는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으면서 사실은 혼란을 더 키운 것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적절하게 정보 공개 요구를 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병원명이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씩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실은 신고를 하시는 분도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제 박원순 시장 얘기를 하니까 뭐 지금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짧게 이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역시 연정의 힘 아닌가. 이 여야가 함께 뭐 이렇게 연정을 꾸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여야가 함께 하게 되고 또 이 교육관과도 함께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이 사실은 메르스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는데 그러나 경기도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연정의 힘이 확인됐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씩 들을까요?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굳이 연정 같은 개념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좋은 분은 그리고 대통령이랑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은 다 쓴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수록 정보 공유가 많이 되고 서로 어젠다가 수렴이 됩니다. 때문에 그 남경필 지사가 실험하는 연정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인사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연정이 아니라 꼭 연정 개념을 볼 필요는 없다. 연정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평가할 만한 그러니까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야를 구분한다?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행보도 역시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